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다들 큰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예, 저희 단톡방에 아령과 각종 고백들이 난무하고, 네, 좋습니다. 자,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운동에 성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애조쌤 아령 구입하시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 아니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니, 이미양 집사님 딱 올리시니까 바로 또르르 달려가서 샀나봐요, 아마. 뭐 여러분들도 운동 올려주시고,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하시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고구마 지수 제로. 예, 제로. 그리고 운동 특집 2. 예. 가장 인간다운 운동, 걷기에 대해서. 걷기. 여러분 많이 걸으십니까? 아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이 걸으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그럼 많이가 얼마큼이에요? 네?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 네. 자, 그래서 걷기, 워킹은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이동 방식입니다. 직립보행. 동물들은 많이 걸어요. 동물들 다 걷죠. 4발로 걷는 놈도 있고, 동물 중에 2발로 걷는 놈 있죠. 뭐 있죠? 오, 좋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애 다 그래요. 펭귄도 그렇고, 생각보다 2발 걷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박차며 나아가는 달리기보다 느린 형태의 이동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발끝으로 박차고 나가는 걸음이에요. 아니, 이게 물리학적 정의예요. 사람만 이렇게 걸어요. 자, 펭귄은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 걷죠. 이렇게 양옆으로. 펭귄은 앞으로 박차지 못해요. 예. 자, 우리 무릎 관절은 뒤로 굽죠. 그렇게 우리 박차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펭귄은 옆으로 박차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상체가 흔들리죠, 이렇게. 예. 네, 사람만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물동이나 물컵을 놓고 조심스럽게 걸어서 물 안 흘릴 수 있죠. 웬만하면 가능해요, 우리. 다 가능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체는 움직이는데 상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한쪽 발을 지지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적절한 타이밍에 반대발을 디디는 것을 반복하는 일종의 넘어지지 않기 위한 동작입니다. 이거를 걷기를 운동역학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뒷발로 밀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걸을 때 살짝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기 전에 반대발 디디고. 자, 그러면 발을 디딜 때 어디부터 디뎌야 되게 해요? 뒤꿈치요. 그래야 무릎이 안 아파요. 충격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부터 이렇게 굴리듯이 디뎌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발끝으로 차죠. 발끝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게 돼야 무릎과 발목이 건강해요. 우리 사람의 무릎과 발목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 그리고 평균 시속 약 4km. 1시간 동안 걸으면 4km 걸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죠. 천천히 걷기는 저강도 운동. 그리고 빠르게 걷기, 시속 6km 정도가 중강도. 달리기는 8km. 이게 딱 여러분 러닝머신에 있는 그 숫자예요. 러닝머신. 저도 러닝머신으로 6까지는 걷고요. 8부터 살살 뛰어요. 예, 이게 고강도. 그래서 걷기는 인간의 기본. 그리고 특히 직립보행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사람과 침팬지의 골격 구조예요. 사람 뭐가 길어요? 팔보다 다리가 길죠, 사람은. 근데 침팬지는요, 팔이 길죠. 그래서 침팬지는요, 너클보행이라는 거예요. 너클보행. 뭐냐? 걸어가다가 가끔 손으로 짚고 걸어요. 침팬지는. 네. 2발로 걸어가다가 가끔 4발로 걸어요. 왜냐? 침팬지는요, 다리 구조가 앞으로 걸어가면 되게 힘들고 알배기는 구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냐? 똑같은 거리를 사람과 침팬지가 가요? 그러면 사람은 침팬지보다 4분의 1밖에 에너지를 안 써요.
즉 걷는데 거의 에너지를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침팬지는 100m 걸어가면 땀 뻘뻘 흘리고 죽을 것 같은데 사람 100m 걸어가면 힘도 안 쓴다고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의식 안 하고도 쉴 수 있죠.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것도. 자동화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화.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뭔 소리냐? 걸어서 살 빼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걸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아주 빨리 걸으셔야 돼요. 아주 빨리. 중강도 이상으로. 사람은 걷는 거에 특화된 운동이기 때문에 걸어서 살 빼려면 아주 빠르게 걸으셔야 살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예. 자, 그리고 사람이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두 팔이 자유로워졌죠. 두 팔이. 자, 그러면 팔은 걷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맞아요. 왼발과 오른발이 우리 교차해서 흔들흔들하죠. 팔과 다리가 교차해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팔이에요. 그래서 뛸 때는 팔을 구부려서 이렇게 빨리 진자의 폭을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빨리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뛸 때는. 그런데 달리기를 못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뛰느냐? 이렇게 뛰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뛰더라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뒤로 뛰든가. 그렇죠? 팔을 옆으로 흔들죠. 예, 그죠? 호동이 이렇게 뛰잖아요. 이러고. 예, 이러고 뛰잖아요. 이게 잘 못 뛰는 사람이에요. 잘 못 뛰는 사람. 주먹을 잡고 팔을 앞뒤로 흔들어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갈 때도 팔을 길게 늘어뜨리고, 최대한 길게 늘어뜨리고, 그래서 진자의 길이를 길게 하고 천천히 흔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걸음걸이에요. 자, 얘 누굽니까? 펭귄. 펭귄은 새죠. 새 주제에 걸어다녀요. 예, 걸어다녀요. 예, 걸어다니고, 이 펭귄은 보세요. 다리에 근육이 거의 없죠. 여러분, 펭귄 지금 북실북실 하잖아요. 몸통이. 이거 다 옷발이에요. 털이에요. 털. 남극에 사는 추우니까 털이 두꺼운 거지, 그 안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예, 얇아요. 옷발이에요. 옷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펭귄이 여기 지금 지면으로부터 이 중심이 이만큼 비껴져 있죠. 펭귄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걸어요. 좌우로 흔들면서. 왜냐?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앞으로 차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약 시속 1, 2km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음걸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거. 아기들 아장아장 걷는다고 하죠. 이렇게 걸어요. 왜냐? 다리 근육과 평형 감각이 부족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기들을 빨리 걷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빨리 걷게 만들어주는 게. 자, 그리고 이렇게 걷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다리 근육이 약한 사람들. 다리 근육, 수술을 직후 혹은 관절염 환자분들 이렇게 걸어요.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약해서. 자, 그런데 펭귄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이른바 배 깔고 미끄러지는 거. 이걸 슈팅건이라고 합니다.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어차피 배 털 많잖아요. 눈썰매 타듯 배 깔고 슝 하고 미끄러져요. 네, 그래서 날개로 막 파닥파닥 하면서. 네. 그래서 펭귄은 이렇게 양팔로 밀면서 지면에서 마치 우리 배가 물 위에서 노저어 가듯이 그렇게 슈팅건이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거 가면요, 지면과 접촉하잖아요. 눈과.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또 얼른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다 보면 얘도 힘들거든요. 땀나요. 그럼 또 슈팅건 슝 가고 이렇게, 예, 나름의 방식을 찾아냈어요. 방식을. 자, 즉 사람은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 안 돼요. 왜냐?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걸으면 다리는 움직이죠. 그러면 골반, 허리는 어떨까요? 약간 흔들려요. 약간. 머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는. 그래서 머리에다 물컵 놓고 우린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잖아요? 그럼 좌우로 걷잖아요? 어떤 형태가 벌어지느냐? 어지럼증이 옵니다. 배에 탄 것 같은 효과. 배에 탄 것 같은 효과. 그래서 발을 뒤로 밀어서 앞으로 걸어가야 돼요. 앞으로.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걷기는요. 자,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원주민들이에요. 뭐 화살 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죠. 우리 인류는요.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 직전까지 계속 걷거나 뛰거나 했어요. 그때 우리는 모두 사냥꾼 아닌 채집인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즉 구석기 시대 동안 우리 인류는 걷거나 뛰거나밖에 안 했다고요. 자, 질문 드릴게요. 사람은 뛰는 게 다른 동물에 비해 많이 현저히 느리죠. 그러면 사람이 우리보다 빠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냥해요? 맞으면 얘 죽어요 바로? 예, 그게 뭐냐? 동물들은요 아무리 빨라도 최대 속도로 달려봤자 5분 10분이에요. 네, 그 털이 덮여 있죠. 털이 덮여 있으니까 더 빨리 계속 달리다가는 즉 몸에 있는 열이 뛰면 근육이 열나잖아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혓바닥 내밀고 헥헥거리는 게 혀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는 거고, 사람은 털이 없어서 땀을 통해서 열을 방출하고, 그리고 또 사람은 독을 쓰죠. 물병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물 뿌리서 물을 식혀요. 그러면서 사람이 활을 쏴서 동물을 맞췄어요. 얘가 활 맞고 즉사하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기에는 신궁이 아니면 힘들어요. 구석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얘가 한 대 맞고 피를 흘리고 10분간 전속력으로 도망가요. 그럼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피자고 쫓아가요. 그럼 저쪽 가면 얘가 탈진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럼 또 거기 화살 한 대 또 쏴요. 그 연구에 의하면 보통 3-4방은 이렇게 해야 죽는데요. 그럼 저녁 때쯤 되면 얘 죽어 있어요. 그거 끌고 이제 자기 본진으로 마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사람은요 걷기 하나만큼은 그 어떤 동물보다 잘했어요. 걷기 하나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1만 년 전까지 걸어 다녔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전 세계를 갔어요. 우리 인류가. 걷기 하나만큼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잘하는 게 우리 인류고, 우리는 걸어서 생존했어요. 걸어서. 걷기로 모든 동물들 다 제압해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농업혁명 이후 정착하면서 경작을 시작합니다. 이때에서 이제 밭을 일구 시작해. 이때가 신석기 시대예요. 이제 우리 뭐 암사유적지 이런 데 있잖아요. 강가나 이런 데 주변으로 해서 정착을 시작했어요. 이때는 그 전보다는 덜 걸었겠죠. 그 전보다는 덜 걸었겠지만 손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걷기는 줄었지만 손을 써야 농사를 지으니까 손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손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4글자. 아하, 기술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전기기관이에요. 전기기관. 예,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전기가 올라오죠. 우리 밥할 때 퍽퍽퍽 올라오잖아요. 쿠크에. 예, 그걸로 피스톤을 돌려서 동력을 얻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 공장 자동화. 기차를 자동화시켰고, 그리고 차를 만들어냈어요. 전기기관이. 즉, 이 전기기관 이후로 노동력이 현저히 필요 없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예. 사람이 힘을 안 써도 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 이거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인데 사람이 잔뜩 허리 구부리고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컴퓨터 하고 있죠. 예. 현재는 이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대부분의 일이 컴퓨터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거의 서서 하거나 거의 여러분의 요만 좁은 곳에서 일하지 어디 멀리 가거나 이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이제.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자, 우리가 사람이 시작할 때 있죠. 우리 인류의 시작을 0시로 잡아요, 0시로. 그리고 지금을 24시로 잡았어요, 지금을. 즉, 우리 인류가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를
24시를 가정 생각하자고요. 뭐 몇만 년 그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시절부터 우리 지금이 24시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아까 걸어다니고 채집하고 사냥하고를 얼마큼 했을 것 같으십니까? 맞춰보세요. 24시간 중에 24시간 0시부터 24시 중에 우리 구석기 시대가 얼마큼일까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거 우리 구석기, 신석기 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이런 걸. 자, 23시 40분까지예요. 구석기 시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가 시작한 시점부터 구석기 시대까지, 즉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신석기 정착기로 들어가기 전까지 23시 40, 거의 밤 11시 40분까지 우리는 채집하고 농사 안 짓고 채집하고 사냥하고 그랬다고요. 즉 우리 인류의 98.61% 대부분을 이렇게 우리는 걷거나 뛰거나 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몸이 있죠. 우리 몸, 신체, 우리 정신, 건강은 걷기에 특화되게 만들었어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 허벅지, 발목 근육, 여러분 침팬지 발 있죠. 발은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손님과 구분이 안 가요. 침팬지 발은. 왜냐? 걔네들은 땅에서도 살지만 대부분 나무에 살거든요. 우리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잡고 철봉 매달리기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우리는. 침팬지는 잡아요. 침팬지는 발로 잡아요. 그렇게 걔는 돼 있고 우리는 발바닥이 평평해졌죠. 그래서 걷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98.6%의 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걷기를 하면요 우리 몸과 정신이 편안해져요. 이제 그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요, 자, 제가 이 도표 만들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이만큼을 하니까 앞으로 이 다음에 농업혁명, 다음에 산업혁명, 현대 컴퓨터 시대 어떻게 표시해? 여기다가 이 좁은 표에다가. 자, 그래서요 23시 40분부터 못합니다 이거. 23시 59분 40초 동안 농업혁명 했어요. 우리 19분 40초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농사 지은 게 19분 40초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요 23시 59분 40초부터 산업혁명은요 19초밖에 안 돼요. 19초. 그러면요 우리 인터넷은요, 예, 맞아요. 단 1초. 우리 전체 인류 기간의 0.001% 시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앉아서 되게 좁은 곳에서 활동을 살아가죠. 그렇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걸어야 돼요. 왜냐? 우리 몸은 걷게 디자인 됐으니까. 앞으로 한 10만 년 후에는 앉아 있는 인간, 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우리 몸은 이미 걷기에 특화된 데서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도시형 안진뱅이병. 소파에서 어떤 뚱뚱한 금발 백인 여성이 앉아서 패스트푸드 먹고 있는 거. 예,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망치는 비결이에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무조건 걸어야 돼요. 여러분, 비만도 병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병을 앓잖아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해야 돼요. 미안해해야 돼요. 왠지 압니까? 왜냐? 우리는 지금 공적 부조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비만으로 병원 가서 진료받고 성인병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돈 얼마 냅니까? 많아야 1, 2만 원 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뭐에서 충당합니까?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우리 다 같이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건강관리 안 하면 미안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있죠, 관리공단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곳곳에 체육센터를 세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암 체육센터도 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세운 거예요. 다 운동하라고, 걸으라고, 제발 좀. 자, 이건 정말 유명한 실험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 100명씩 해서 200명을 뽑아 만들었어요. 200명을. 그 중에 100명은 주 3회 40분간 빠르게 걷기. 다른 운동 절대 하지 마. 주 3회 40분간 빠르게 걷기. 아까 우리 중강도 운동이었죠. 그죠? 그거 해. 그리고 또 다른 집단 100명은요. 주 3회 40분간 스트레칭만 해. 100명씩. 총 200명 실험을 한 거예요. 남녀 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1년 동안 그렇게 100명은 걷기만 하고 100명은 스트레칭만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200명을 모아서 뇌 MRI를 찍었어요. 뇌 MRI. 그랬더니 자, 이게 왼쪽에 해마 크기, 오른쪽에 우뇌 해마 크기예요. 여러분 해마 기억나세요? 해마가 뭡니까? 바다동물 말고 뇌에 있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네. 예. 지난번에 제가 인문학 강의 했잖아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담당하는 애 양쪽에 있다 그랬죠. 이 해마가 큰가 작은가가 즉 기억력 관건이라고. 자, 스트레칭 그룹은 해마 크기가 1.4% 감소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즉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면 매 1년마다 해마 크기가 1%씩 줄어들어요. 즉 매 1년마다 1%씩 기억력이 감퇴되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멍청해진다는 소리예요. 1%씩. 그런데 이번에는요, 걷기 그룹 있죠. 해마 크기가 무려 2%나 증가했어요. 이거는 기억력 관점에서 보면 2년 회춘한 거예요. 예, 기억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2년 회춘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어야겠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정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아까 우리 인류의 98%가 걷거나 뛰거나 채집 사냥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요, 걷거나 뛰거나 하는 행동이 뭐 하는 행동이에요? 식량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구석기 시대에는. 그렇죠? 예, 식량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해냅니다. 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러너스 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러너스 하이가 뭐냐면요,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쫙 분비가 돼가지고요, 하나도 안 힘들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좋은 것 같은, 마치 마약 맞은 것 같은, 네, 느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시로 느낍니다. 수시로. 예, 달리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날아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뇌가 그렇게 보상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때 5분만 더 하고 운동을 줄여야 돼요. 더 하면 근육 파열이 시작됩니다. 네. 자, 그래서 걸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가 회춘합니다. 주 3회 40분씩 빠르게 걷기.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권고한 사항과 똑같죠. 예, 그렇게 걸으시면 돼요. 주 3회. 빠르게 걷기는 시속 몇 킬로? 6킬로. 런닝머신 6 맞춰놓고 40분간 주 3회 걸으시면 여러분 회춘하십니다. 똑똑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져요. 네. 자, 그래서 이 해마는요, 편도체랑 붙어 있고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체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중요한 것 또 하나, 걸어서 해마가 커지면 머리 좋아져요, 똑똑해져요, 회춘해져요. 그리고 편도체랑 붙어 있다 그랬죠. 편도체가 뭘 담당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게 편도체예요. 해마가 커지고 왕성해지고 그러면요, 편도체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우울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하면 우울증이 완화된다가 이유입니다. 뇌가 좋아지고 또 우울한 감정 대신 걷게 되니까. 자, 그래서요, 걷기는 기억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기억력이 약 2년치 증가한답니다. 회춘한데요. 네, 여러분 열심히 걸으세요. 네. 자, 이 아저씨 기억나십니까? 이 아저씨 어떤 아저씨냐? 비석에다가 웃으며 한 땀 한 땀 정으로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걷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돌이 되셔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입력하시려면 비석에다가 한 땀 한 땀 새기듯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30대 중반 이후에 인간의 뇌가 그렇대요. 점점 퇴화한답니다. 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그래서 뇌를 리프레시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암기하든가 아니면 운동하든가. 네, 걸으세요.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스스로 빨리 회복하려면 눕지 말고 걸어야 한다.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수술을 했어요. 배를 째고 장기 드러내고 다 수술하고 장기 집어넣고 배를 꼬맸어요. 그때 자,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동 교수가 개복수술 환자 활동량 비교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보다 걸었던 환자들이 30%가 더 회복률이 좋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면 걸으라 그래요. 무조건 걸으라 그래요. 또요? 또 여러분 언제 걸으라고 합니까? 임신 및 출산 직후.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신했을 때도 우리 장기와 뇌가 가장 편안한 기간이 걷는 거예요. 눕는 것보다. 그래서 많이 걸으라고 합니다. 임산부들도 걸어야 되고요. 저도요, 수아 낳기 직전에 와이프 손 붙잡고 장미공원 아시죠? 장미공원 트랙이 있어요. 트랙. 걷기 트랙. 운동하는 트랙이 있어요. 거기를 14바퀴 돌고 나온 놈이 제 수아입니다. 네. 예. 그렇게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자, 출산해 보신 분들 출산 직후 걸으실 수 있습니까? 안 된대요. 근데 조금 한 반나절 지나면 걸을 수 있답니다. 그때부터 걸어야 한답니다. 주구장창. 그래야 배가 얼른 들어가고 산후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회복 모드 같은, 누워있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소파에 앉아있지 말고, 수아수민 소파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돼요. 예, 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걷기의 오해와 진실. 아까 선생님이 1만보 얘기했죠. 예, 하루 1만보 띡 틀린 겁니다. 예, 최적은 7,500보를 합니다. 예, 자,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 아이만 리 박사가 이쪽으로 세계 최고 권위자거든요. 사람들 또 100명 모아놓고 2,000보, 3,000보, 4,000보, 5,000보, 10,000보, 10,000보 다 걷게 했대요. 그랬더니 15,000보 걷게 한 사람 있죠. 그 군이 장수하는 데는 도움이 된대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다른 것들이 올 수 있대요. 그러면 제일 적정하게 건강한 피크가 몇 보냐? 7,500보. 하루 7,500보. 그래서 만보기는 그럼 뭘까요? 만보기. 왜냐면 하루만 뭐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나쁜 놈 하면 딱 생각나는 나라? 어느 나라? 일본. 일본에서 만든 상술이었어요. 일본에서 만보개라는 걸 기계를 만들면서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루 7,500보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제일 적당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10,000보 걸어야 돼요. 운동에 특화된 사람들은. 많이 하신 분들은. 예. 자, 그리고요, 뒤로 걷기.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뒤로 걷기. 이거 세모입니다. 세모.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대요. 좋은 점은 뭐냐? 앞으로 잘 걸을 때 무릎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뒤로 걸으면, 뒤로 걷다 보면 우리 발 앞꿈치부터 닿잖아요. 충격이 완화돼서 좋을 수도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뒤로 걷다 보면요, 우리 관절과 골반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예, 그리고 쓰지 않는 근육들을 쓰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금파이로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뒤로 걷기는 아주 짧게. 그리고 뒤로 걷기를 보통 언제 합니까, 여러분? 등산해서 힘들 때. 등산 가다 내려올 때 가다 보면 힘들어요. 그때 잠깐씩 뒤로 걸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예, 그럴 때 잠깐씩 그렇게. 그래서 뒤로 걷기는 세모입니다. 세모. 네, 많이 뒤로 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로 걷다 보면요, 우리가 뒤로 걸을 때 평형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큰일 넘어지면 오히려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예, 노약자는 나무 등치기 뒤로 걷기가 들보다 실이 크답니다. 노약자는. 그리고 자, 맨발 걷기 X예요. X예요. 네, 맨발 걷기는 이미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이 신발 신은 지 몇 년 됐은 것 같습니까? 사람이 신발 신은 지 예, 최소 1000년 이상 됐어요. 최소 1000년 이상. 집신을 신었으니까.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신발 신으셨으니까 2000년 이상은 된 거예요, 최소. 그래서 우리 발바닥은 이미 맨발에는 부정확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서 가능하느냐 그러면 해변 모래사장이나 예, 그렇죠, 고운 데나 진흙 같은 데 있죠. 그래서 맨발로 길 걸으세요라고 조성해 놓은 진흙밭,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맨발로 걷다간 뭐 여러 가지 유익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바상품 걸려오고 족저근막염 걸려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훨씬 더 많이 위험하답니다. 즉 맨발은 어디서만 걸어라? 맨발로 걸으라고 지정된 곳에서만. 그래서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훨씬 더 크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지금 푹신한 걸 많이 신어야 되게 점점 바뀌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걷기에 대해서 대충 다 느낌 오시죠, 이제? 예. 우리 인간의 가장 편안한 걷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걸어요. 그리고 순례자들도 걸어요. 그래서 순례자 코스가 있고 철학자들이 걸었던 코스가 있어요. 걸었던 길이. 왜냐? 걷다 보면 지금은 아니에요. 걷다 보면 눈은 정면의 앞을 향할 수밖에 없고 팔이 자유로워지고 근데 뇌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스몬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몬비?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는 좀비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횡단보도에 보면 앞에 신호등이 있지만 바닥에도 요즘에 신호등 생겼죠. 스마트폰을 보다가 걷게 되면요, 1. 팔 흔들기가 안 돼요. 예. 2. 나도 모르게 고개가 약간 숙여져요.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못 걷거든요. 뻗쩍 못 들고 스마트폰을 약간 내리다보면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걷죠. 이 자세가 척추와 골반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라. 걸을 때만큼은 또 시선을 어디다 둬라? 정면. 그 걷는 거리, 그렇게 걷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떠올라요. 잡생각들. 그 잡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뇌가 가장 신선하면서 떠오르는 엉뚱한 생각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걷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면 보고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스마트폰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블루투스에서 귀에 꽂으세요. 예. 고개 수그리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손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걷기가 불편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팡이 집으시면 돼요. 지팡이. 우리 등산할 때 등산 초보들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짚어요. 예. 등산용 지팡이 다 짚어요. 예. 그 등산대 하는 기본이에요. 걷기가 힘든 분들은 그렇게 지팡이 짚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체의 부담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정면 보고 하루 30분 걸으세요. 스마트폰 들지 말고 약간 빠르게. 그럼 여러분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기분 좋아질 겁니다. 보약, 뭐 총명탕, 무슨 건강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걸으시라고 제발. 예. 우리 주변에 걷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예.
제가 다음 주에 딱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다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